오늘 영상은 부모 초청 이민 영주권 신청 방법과 그리고 진행 순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부모 초청 이민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의향서를 신청하시고요. 의향서가 채택되면은 초청장이 발급됩니다. 초청장 발급 후 3개월 내에 영주권을 접수하고 대략 11개월의 심사를 거쳐서 마지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부모 초청 이민 의향서 접수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뉴질랜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자녀의 스폰서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스폰서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소득 수준입니다. 자녀 소득에 관련된 내용은 이후에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의향서 신청비는 450불, 2025년 1월 기준이고요. 한 번 접수된 의향서는 2년간 유효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접수된 의향서는 2년 동안 8번의 채택 기회를 통해서 접수의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의향서의 2년 유효기간이 넘은 이후에는 다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매번 단 한 개의 의향서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의향서들은 채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초청장이 발급되게 됩니다. 이민성의 목표는 1년 동안 2,500개의 의향서를 갖다 채택하려고 하지만 실제 현재 그 정도의 숫자가 뽑히진 않고 있습니다. 접수된 의향서는 매 3개월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택이 되게 됩니다. 2022년 10월부터 다시 제기된 부모 초청 이민은 현재 2024년 10월 통계 기준으로 1,543개의 의향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000개 정도의 의향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즉 9,000개 정도의 의향서가 아직 대기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도표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년 동안 채택된 의향서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 의향서마다 어떤 경우엔 1명, 어떤 경우는 2명의 부모가 초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채택된 의향서의 개수는 1,001개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제기된 부모 초청 이민의 채택률이 낮은 이유는 2022년 10월 이전에 접수된 의향서들이 한 번에 다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0월 이전에 접수된 의향서는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고 선착순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이후는 접수된 선착순이 아니라 랜덤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먼저 뽑힐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도표는 채택이 된 모든 의향서가 다 초청장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을 또 보여줍니다. 채택된 의향서를 먼저 이민성에서 1차 심사를 통해서 기각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신청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디클라인과 위스로가 있는 것입니다. 채택된 의향서는 초청장이 발급됩니다. 초청장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내에 영주권을 접수하지 않으면 초청장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 3개월의 유효기간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필수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접수가 반송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서류들이 경찰 신원조회서나 신체검사 서류들인데 이런 서류들이 빠진 채 영주권 신청서 접수되면 영주권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반송되어서 다시 재접수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3개월 마지막 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부모 초청 이민은 온라인이 아니라 페이퍼로 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는 원본 혹은 공증본, 그리고 모든 서류는 영어본으로 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준비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 공증을 통해서 접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스폰서의 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폰서는 주 신청자의 성인 자녀 혹은 그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되는 자녀들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넘었어야 됩니다. 아니면 시민권자면 아무 때나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폰서의 수입입니다. 수입 증명을 통해서 스폰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입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다음 도표는 이민성에 지정한 스폰서의 최저 수입입니다. 이 최저 수입은 뉴질랜드의 미디안 웨이지의 1.5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뉴질랜드의 미디안 웨이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최저 수입 역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녹색으로 나타낸 표가 부모를 한 명을 초청할 때, 그리고 스폰서 자녀 혼자서 부모를 한 명을 초청할 때의
기준 수입입니다. 2024년 2월 28일 이후부터는 98,623불 20센트 이상을 벌어야지만이 최저 수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수입을 갖다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에 수입을 갖다 증명한다고 하면은 86,611불 20센트가 최저 수입 기준이 됩니다. 즉, 이 이상의 수입을 벌여야지만이 내가 스폰서로서 부모를 초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폰서의 수입 증명은 초청장이 발급된 날로부터 다시 역으로 3년 동안 수입을 갖다 계산하게 됩니다. 그 3년 기간 중에 2개의 12개월 구간에서 스폰서의 수입이 이민성에서 이야기하는 최저 수입보다 많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2개의 12개월의 기간은 겹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안내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자녀의 수입이 조금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수입과 합산하여서 스폰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폰서의 수입 전체 기준이 합산이기 때문에 부모 한 명을 초청하는데 필요한 기준 수입도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28일부터는 13만 1,497불 60센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인트 수입의 기준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의향서가 2025년 1월 10일에 채택되었으면 3년의 기간은 2022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가 됩니다. 이 3년의 기간 중에 12개월씩 2번의 수입 구간이 옆에 테이블에 이민성에서 요구한 최소 수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의향서가 채택되고 이민성의 초청장을 받고 나서 수입 증명이 다 되면은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 초청 이민에서 가장 큰 기각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초청하는 부모님들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 이슈들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고혈압이라던가 여러 가지 암으로 인해서 진단이 나온 경우, 물론 완치가 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건강상의 이슈들이 있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건강상의 이슈가 있다 그러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건강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메디컬 웨이브를 통해서 건강 이슈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메디컬 이슈에 관련된 사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메디컬 웨이브를 통해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진행했던 한 케이스도 메디컬 이슈가 있었는데 메디컬 웨이브를 통해서 영주권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폰서 자녀의 수입 증명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수입 증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의 수익은 뉴질랜드 세무 기준일인 매년 3월 31일 날 모든 금액을 정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수입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폰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 초청 이민 자체가 신청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향서를 신청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자가 다 승인되길 기원합니다. 개별 상담이나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